활동지 79번 모의고사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식을 갖고 있다. 그 중에서 이제 a 1을 하나 주어준 거죠. 1이라는 실근을 주어주고 나머지 두 근은 알파 베타일 때 알파와 베타의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먼저 x 플러스 a라고 인수분해로 나와 있는 거죠. 즉, 이 한 근이 x는 a라는 근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a가 두 가지 경우가 될 수 있겠죠. a가 1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a가 1이 아닌 경우에는 이 뒤에 있는 여기에 1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세 실근이 세 개 중에 하나는 1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 a가 1인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가 1이면 당연히 x-1을 인수로 가질 거고요. 중괄호 안의 부분은 x제곱 더하기 요 a에 1이 들어가면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런데 요 뒷부분의 2차 식의 경우 보면 판별식의 값이 음수가 나오게 됩니다. 즉 1번의 경우에는 나머지 알파 베타가 허근이므로 모순이 발생한다. 따라서 1번의 경우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무조건 이 1이라는 실근은 요 두 번째에 있는 요 2차 시간에 1이라는 근을 갖겠죠. 즉 x 이퀄 1을 대입했을 때 0이 돼야겠죠. 식이. 그래서 1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봅니다. 즉 a가 1이 아닌 경우 위에 식에 1을 대입했을 때 계산해보면 1 더하기 1 마이너스 3a 더하기 4가 0이 되고, 즉 a의 값은 2가 됩니다. 즉 a의 값이 2일 때 이 2차식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x-1과 x-4로 인수분해됩니다. 즉 서로 다른 세 실근의 경우는 1과 2와 4를 갖겠죠. 2는 a가 2이기 때문에 x-a를 활용하면 2라는 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알파와 베타는 2와 4가 됩니다. 그럼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9쪽에 모의고사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px라는 다항식이 주어져 있고요. 아래 조건에 만족하는 값을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px는 한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고 있고 또 다른 허근의 곱은 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px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둡니다. 그러면 이 px라는 식은 인수분해 형태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x-알파와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2차식 형태로 표현을 해봅니다.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되겠죠. 이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나타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상수항은 베타 감마인데 아까 베타 감마는 두 허근의 곱이 되고 5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를 5라고 써주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 조건을 살펴보면 p에 3x-1 x 자리에 3x-를 넣었을 때 한 근은 0을 갖고 이때 또 다른 두 허근을 갖고 이때 두 허근의 합은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 근이 x라는 얘기는 즉 x에 0을 대입했을 때 0이 된다는 얘기겠죠. 즉 이 x에 0을 대입했을 때 알 수 있는 사실은 p의 마이너스 1이 0이라는 것입니다. 즉 px의 한 근이 바로 마이너스 1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세근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찾았습니다. 그래서 알파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는 또 다른 걸 찾아보면은 자 p의 3x 마이너스 1이다. 즉 우리가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기 때문에 이 px라는 다항식의 경우는 p 알파도 0이고 p 베타도 0이고 p 감마도 0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p의 3x-1이라고 하더라도 요 내부에 있는 이 3x-1이 알파 또는 베타 또는 감마로 변형할 수 있다면 이것 또한 0이 되면서 근이 될 수 있겠죠. 즉 3x-1이 알파가 되게 하는 x를 찾을 수 있겠죠. 우리는 얼마죠? x에 대해 정리하면 x는 알파 플러스 1을 3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3x-1이 베타가 되게 하는 x를 찾아보면 x가 3분의 베타 플러스 1일 때 성립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x-1이 감마가 되는 경우는 x가 3분의 감마 플러스 1일 때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알파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기 때문에 x는 전체적으로 한 실근이 0을 갖는 거죠. 아까 조건과 일치하고요. 나머지 3분의 베타 플러스 1과 3분의 알파 플러스 이 두 개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되겠죠. 그런데 이 조건에서 합이 2라고 했기 때문에 이 둘의 합을 계산해주면 3분의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2가 두 근의 합이고 이때 값이 2이므로 베타 플러스 감마의 값은 4가 됩니다. 이 4라는 값을 위에 이용을 하면 되겠죠. 즉 px라는 값은 최종적으로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라는 3차식이 됩니다. 자 여기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얘를 전개를 해서 계수 비교를 할 수도 있겠지만 x 이퀄 1을 대입해서 계산을 쉽게 할 수 있겠죠. 즉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은 p1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 값과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 1 들어가고 p의 1 값이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p1을 계산해 보면 2 곱하기 2가 돼서 4가 됩니다. 즉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은 4 빼기 1에서 3이 됩니다. 활동지 79번에 있는 27번 모의고사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아래의 조건 거듭 제곱했을 때 256이 되게 하는 자연수의 n을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256 같은 경우는 2의 몇 제곱이죠? 8제곱이 되겠죠. 2의 8제곱이 되는 자연수의 n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차 방정식 같은 걸 살펴봤더니 x에 1을 넣었을 때 성립을 하죠. 즉 x-1로 인수분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해봅니다. 그래서 계수들을 써주고 1을 넣었을 때 성립했기 때문에 1에 대한 조립제법을 시행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즉 x-1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의 꼴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그 허근은 당연히 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의 근이 되겠죠. 그래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오메가를 대입했을 때 이 식이 성립을 해야 된다. 그러므로 오메가를 대입하게 되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2 오메가 플러스 2는 0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메가의 허근 같은 경우도 성립을 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주어진 조건에 대한 식을 한번 전개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 먼저 계산을 해봅니다. 그러면 오메가와 오메가의 켤레를 곱한 것에다가 마이너스 오메가를 한 것이 되겠죠.
그런데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오메가와 오메가 같은 경우는 오메가의 켤레를 곱한 값은 2가 됩니다. 오메가와 오메가의 켤레의 합은 역시 2가 됩니다. 즉, 이 둘의 식이 같은 2를 갖기 때문에 이 둘도 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식을 변형을 해보면 오메가와 오메가의 켤레를 곱한 것과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의 켤레와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식을 오메가를 좌변으로 이항하게 되면 바로 우리가 방금 했던 식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내부의 식을 전개했던 값이 결국 오메가의 켤레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이것은 오메가 이제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메가 켤레의 n번 거듭 제곱을 했을 때의 값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메가의 켤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근의 공식으로 계산했을 때 뭐가 나오냐면 1 플러스 i가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 켤레가 뭐 1 마이너스 i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이 둘을 이제 제곱하게 되면 제곱을 그냥 각각 해보면 결국에는 이제 실수가 나올 때는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곱을 하면 얼마가 되나요? 2i가 되죠. 그래서 여기 경우는 마이너스 2i가 됩니다. 그런데 다시 이것을 또 제곱을 해서 총 이제 4번 제곱을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이때부터는 똑같은 값을 갖게 되겠죠. 이때는 언제 n이 4일 때겠죠. 이때는 n이 2일 때.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나아가서 한 번 더 거듭 제곱을 해주면 이때는 16이 되겠죠. 같은 16이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일 때나 오메가의 켤레일 때나 8번 제곱을 해주면 똑같은 16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은 2의 4제곱이 되겠죠. 그렇다면 8제곱을 해주기 위해서는 2의 4제곱에 제곱을 더 해주면 되겠죠. 그러므로 n은 16이죠. 16. 다음 활동지 79쪽에 27번 모의고사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에 있는 절대값을 포함한 부동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x-n에 대해서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n에 대해서 2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게 되면 x는 경계점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n-2보다는 작거나 그 다음에 n 플러스 2보다는 커야 되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족시키는 자연수가 2개가 돼야 되고요. 아래 식을 인수분해하게 되면 x-4와 x-10으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4와 10을 포함한 사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존재하는 x의 개수가 2개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과연 자연수는 가능한 n의 값을 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게 되면 사이에 있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n 플러스 2와 n 마이너스 2 같은 간격이 4만큼의 차이가 나지만 요 밑에 간격이 6만큼 차이 나기 때문에 무조건 겹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겹치거나 이렇게 겹치는 경우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겹치는 경우를 살펴봤을 때 n이 요 앞에와 겹칠 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n이 7을 대입을 했을 때, 왜냐면 n이 만약에 4와 같아지는 6을 대입한다면 이게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n이 6일 때는 4를 포함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8보다는 큰 구간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서 만족하는 필수 가능하죠. 그래서 n이 6일 때는 가능하다. 9와 10을 해로 갔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 값이 6보다 작은 5가 될 경우에는 더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자연수 만족하는 자연수 개수가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n이 5보다 작을 때는 불가능하다. 그 다음 n이 7일 때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n이 7이 되면 4와 10을 포함하면서 n이 7이 되면 5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9보다는 커야 됩니다. 이때 만족하는 자연수는 역시나 4와 10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n이 8일 때를 보겠습니다. n이 8일 때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4와 10을 포함하는 범위에다가 6보다 작고 10보다는 커야 되는데 10을 포함하진 않겠죠. 그러면 가능한 자연수는 여기 아래 부분에서 4와 5가 될 수 있고요. 여기서 이후부터는 해가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자연수 개수 두 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제 n이 9보다일 때 또는 9 이상일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와 반대 상황으로 n이 9가 되면 n-2는 7이 되기 때문에 4, 5, 6 이미 3개의 해를 자연수 해를 갖게 되겠죠. 4와 5와 6 3개 이상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 n의 값이 9 이상이 될 때마다 이 값이 커질 때마다 더 많은 자연수해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9 이상부터는 안 되겠죠. 그래서 될 수 있는 거는 6, 7, 8이 돼서 모든 n의 값의 합은 6 더하기 7 더하기 8에서 21이 되겠습니다. 967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파푸스의 정리라고 합니다. 중선 정리라고 하면서 이 BC의 중점에서 어떤 삼각형의 중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어떤 관계인데요. 요거는 피타고라스 정리의 약간 변형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A점이 Y축에 있다면 이등변 삼각형의 어떤 중선이 되면서 피타고라스 정리로 증명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A점이 이제 꼭 Y축이 있지 않은 상태, 즉 직각이 아닌 삼각형에 대해서도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A제곱 AB의 제곱과 AC의 길이의 제곱의 합은 우리가 이 정리를 이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AB의 제곱은 A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입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한 거죠. 그리고 두 점 사이 거리를 이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AC의 길이의 제곱은 A-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그런데 이 두 개를 정리를 하게 되면 두 식은 거의 다 비슷하지만 여기 식에는 플러스 2AC가 있고 아래 식에는 마이너스 2AC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하게 되면 상쇄가 되면서 2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겠죠. AM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 BM의 제곱은 C의 제곱이므로 양변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성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건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방정식이 만족하는 정수해라고 했기 때문에 꼭 한쪽이 0이 안 되더라도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좀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묶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x로 묶어내고 y-1은 0이라고 둡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트릭을 써서 양변에 2를 더해 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y 플러스 2는 2라는 식으로 변형이 되고, 요때 이 y 플러스 여기가 1이 되겠죠? 2를 더했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y 플러스 1로 묶어내게 되면 x 플러스 1과 두 개의 곱이 2가 된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곱해서 이제 둘 다 정수이기 때문에 정수 곱하기 정수를 해서 2가 될 수 있는 경우는 1 곱하기 2 또는 2 곱하기 1, 그다음에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네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총 4개의 순서상 점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을 대각선 길이의 합을 구하라고 문제입니다. 자, 1이 나오려고 하는 경우와 2가 되는 경우를 보면 되겠죠. 근데 지금 이제 x, y 자리를 바꿔주는 게 이제 순서쌍을 할 때 좋기 때문에 x 플러스 1을 앞에 써주겠습니다. 그러면 x 플러스 1이 될 때는 0,1, 그 다음의 경우는 1, 0, 그 다음의 경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 다음의 경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대각선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좌표 평면에 간단하게 나타내 봐야 됩니다. 0,1, 1,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각형이 구성이 되고, 대각선이라고 하면 요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0,1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의 거리를 구해봅니다. 자, 첫 번째 계산한 첫 번째 대각선의 길이는 4의 제곱 더하기 16 4의 제곱이니까 2 루트 20이 되겠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얘는 이제 직사각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도 길이가 아마 같을 거예요. 여기는 1,0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역시나 계산을 해보면 이 길이도 루트 20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은 2 루트 5이기 때문에 길이의 합은 4 루트 5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무게중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무게중심 L이라는 직선에서 점과 직선의 거리는 수직일 때입니다. 수직. 그래서 요렇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L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림을 좀 돌려가면서 L이 X축과 평행한 수직이 되게끔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수직처럼 보이나요? 수직처럼 보이죠? 자, 그때 이 L이라는 직선을 우리가 Y축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C점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거리가 마이너스 14라고 있기 때문에 C점의 X좌표는 14가 되겠죠. 14, 이제 뭐가 되겠죠? 그 다음에 B점의 같은 경우도 거리가 18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8, 뭐가 되겠죠. 그 다음에 A점 같은 경우도 거리가 10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10, 뭐가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우리가 y 값은 이제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G점, 무게중심점의 X좌표만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3분의 X좌표들을 모두 더한 값이 되겠죠? 그러면은 다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42가 돼서 이제 Y좌표는 뭐가 되겠죠? 하지만 몰라도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뭐기 때문에 이 G점과 L 사이의 거리, 즉 이 G점의 X좌표만 알면 되기 때문이죠. 얼마가 나옵니까? 약분되면서 G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4가 된다. 활동지 102쪽의 모의고사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점 A, A를 지나고 곡선에 접하는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럼 A, A를 지나는 직선을 써야겠죠. 이 직선은 y는 mx-a 플러스 a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곡선에 접한다 했기 때문에 이 y 값을 같다고 놓고 정리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접하기 때문에 0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y를 넣어서 정리를 해봅니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0은 mx 마이너스 ma 플러스 a가 되고, 좌변으로 정리를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4의 x 더하기 10 더하기 ma 마이너스 a는 0의 꼴이 됩니다. 그런데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 돼야겠죠. 왜냐하면 접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직선이 2차 포물선에 접하기 때문에. 그래서 판별식을 써보면 m 플러스 4 판별식입니다. m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4ma 플러스 4a가 되고 이게 0이 되겠죠. 그러면 m에 대해서 정리를 해봅니다. m제곱 플러스 8m 더하기 16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4ma 더하기 4a는 0. m제곱, m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m제곱 더하기 8 마이너스 4a의 m, 그 다음에 플러스 4a 마이너스 24는 0의 꼴이 됩니다. 네,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m에 성립하는 두 값이 나오겠죠. 접하는 두 직선이 하나는 m1이고 m2라고 해봅시다. 각각이 알파와 베타, 이 2차 m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해가 되겠죠. 그런데 두 직선이 모두 수직이다. 왜냐하면 이 2차 각선을 그어봤을 때 접하는 선이 두 개가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 두 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해가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는 m1일 때 하나는 m2일 때가 되겠죠. 그래서 두 직선에서 수직이기 때문에 m1 곱하기 m2는 마이너스 1이고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4a 마이너스 24는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러므로 a 값은 4분의 23. 그런데 두 직선의 기울기 합을 물어봤기 때문에 결국 m1이라는 기울기와 m2의 기울기 합을 물어보고 있고, 이것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이므로 4a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여기 m의 계수. 그러면 a 값을 여기 대입을 해주면 두 근의 합은 23 마이너스 8에서 두 기울기의 합은 15가 되겠습니다. 활동지 102쪽에 있는 모의고사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사다리꼴입니다. 윗변과 아랫변이 모두 이제 평행하겠죠. 그리고 AB의 길이는 4, BC의 길이는 8. 사다리꼴. 그래서 P점은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되고요. 수직으로 만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좌표 평면 위에 올려놓고 좌표 기하를 이용해서 풀어보면은 좋습니다. 즉 A점은 아까 길이가 4라고 했기 때문에 0,4라고 표시할 수 있겠죠. 그리고 C점은 8,0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 AC의 직선 AC의 방정식을 우린 구할 수 있겠죠. 직선 AC의 방정식,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고 y 절편이 4기 때문에 마이너스 x 플러스 4로 나타낼 수 있겠죠. 이 0,4라는 점과 8,0이라는 두 점을 이용을 하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구했고, 그 다음에 P점도 우리는 이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y 좌표 값은 알 수 있겠죠. 얼마죠? 4일 때죠. 4일 때. x 좌표는 아직 모르지만
이 P점과 D점 모두 y 좌표값은 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BQ의 방정식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직선 BQ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직선 BQ는 원점을 지나면서 여기 수직이기 때문에 직선 AC와 서로 수직이겠죠. 수직일 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이용하면 y는 아까 직선의 방정식이 잘못 구했죠.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4가 되고요. 그럼 직선 BQ의 방정식은 y는 2x라는 직선이 됩니다. 그러면 P점 또한 이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P점의 x좌표도 우리는 구할 수 있다. y가 4가 될 때의 점이므로 2,4가 되겠죠. 그런데 내분점이 2대 1이 되기 때문에 여기 PD의 길이는 1이 되겠죠. 즉 D의 좌표의 값도 우리는 3,4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Q점만 구해서 이 AD의 길이에다가 높이에 해당되는 값만 구하면 되겠죠. 높이는 이 Q점의 y좌표를 이용하면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즉 AC와 BQ의 교점을 찾아봅니다.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4는 2x, 정리하면 4는 2분의 5x, 그러므로 5분의 8이 나오죠. x값이기 때문에 대입을 하면 5분의 28, 16이 되겠죠. 즉 Q까지 높이는 5분의 16, 그러므로 여기 나머지 삼각형 AQD에서 이 길이를 우리는 구할 수 있죠. 얼마죠? 4에서 5분의 16을 뺀 5분의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AD의 길이는 우리가 아까 구했듯이 4입니다. 그러므로 이 삼각형의 넓이는 5분의 8이 되겠죠. 활동지 102쪽 모의고사 풀어보겠습니다. 좌표 평면에 A점이 있고요. A점의 좌표는 A, U, 두 점을 지나는 직선 L이 있습니다. 그럼 일단 L의 방정식을 구해봐야겠죠. 직선 L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그 다음에 y 절편이 3이기 때문에 플러스 3이겠죠. 그리고 사각형 정사각형이 된다고 합니다.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5분의 81이다. 그러면 정사각형의 넓이가 5분의 81이면 이것의 루트를 씌운 값이 바로 한 변의 길이가 되겠죠. 직선 L까지의 거리라고 할 수 있겠죠. 한 변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구해서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변형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6은 0의 꼴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과 a,6 사이의 거리가 5분의 9 루트 5가 됨을 보이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해봅니다. 자,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죠? x의 개수인 1의 제곱, 그 다음에 y의 개수인 2의 제곱이 들어가고 절대값에 x, y 좌표를 각각 대입을 하면 되죠. a 플러스 12 마이너스 u. 그런데 이것이 5분의 9 루트 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모 부분이 루트 5이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쓰는 것보다 루트 5분의 9라고 쓰는 것이 낫겠죠. 그래서 분모 부분이 약분이 되면서 결국 절대값 a 플러스 6의 값이 9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만족하는 a의 값은 3 또는 a는 마이너스 15인데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3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